가습기 살균제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검찰이 어제 업체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옥시 측 실무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는 옥시. 지난 5년간 과거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왔습니다. 다양한 사회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제 실무자 소환했는데요. 네. 옥시 실무자 어떤 걸 조사를 했을까요? 이제 뭐 옥시 실무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알비코리아로 이름 바꿨습니다. 2014년에. 아하. 아마도 이미지 때문에 이름을 바꿨던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번 사건의 제일 중요한 건 이 PHMG라는 화학 물질입니다. 이게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물질인데요. 이 물질은 원래 뭐 수영장이나 화장실이나 정화조 같은데 그 살균하고 소독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거든요. 거의 락스 수준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지금 화학 물질을 왜 사용했는지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요. 두 번째는 이 물질이 유해하다는 걸 알고서 사용했는지. 이제 알고서 사용했다면 극단적으로 이 유해성 물질을 사용해서 사망 결과를 이르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으면 살인죄로 죄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. 아하.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지금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참여했던 실무진들을 확인하고 지금 찾는 작업에 어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자, 물론 처음부터 이게 생명에 위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도 전국에 뭐 몇 개가 팔렸습니까? 450만 개 이상. 450만 개를 10년 다 동안. 10년간 팔았을까라는 생각은 뭐 사실 그 개연성은 떨어집니다. 하지만 네.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어디서부턴가 피해자들이 나 이거 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네. 회수하고 그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?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해가 될 걸 알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냐. 450만 개나 팔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. 네. 이 지금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이 가습기 살균제가 맨 먼저 나온 게 2001년입니다. 2001년 10월에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때 최초 연구원들이 있잖아요. 예.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당시에 유해성 물질이다라고 이거는 분명히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제가 있었는데 묵살됐다는 정황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. 일단은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안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. 제대로 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. 아.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HMG라는 이 물질을 최초에 이제 공급을 한 데가 SK 케미컬인데요. 예. SK 케미컬이 2003년에 호주에다 이 물질을 수출할 때는 호흡기 흡입 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고 이 옥시 측에 최초에 이걸 넘길 때도 우리 이거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. 아. 그렇다면 옥시 측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문제는 이 가습기 살균제 PHMG가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.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. 우리나라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걸 썼군요. 네, 그러죠. 뭐 가격이 쌉니까? 그걸 쓰면?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가시적으로 보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해외에서 사용이 됐다면 해외에서는 정말 기업이 문 닫아야 될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잖아요. 예. 미국에서 만약에 이 정도 사망 사고가 났으면 그냥 그 회사는 끝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옥시 레킷뱅키저라는 회사가 영국 회사잖아요. 영국에서는 기업 과실치사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중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연매출의 10%를 벌금을 내야 돼요. 예. 그럼 사실상 기업이 도산된 수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류의 법령이나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보니까 좀 강구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저도 설마 알았을까, 알고도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알았을 수 있는 정황이 정황들이 곳곳에서 있는 지금 거죠. 네.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거 팔았으면 이미 문 닫을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회사 지금 이미 문 닫았어요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형식적으로 닫았죠. 예. 그러니까 2011년 11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그러니까 가습기 세정제에서 뭔가 유해성 물질이 있고 이 물질 때문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유해성에 관련된 발표를 했거든요. 예. 근데 참 이게 이상하게도 바로 다음 달입니다. 예. 12월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꿔요. 주식회사에서 위원회에서 바꾸는 건 이제 쉽게 말씀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외부 겁니까? 회계 감사도 받지 않아도 되고요. 아. 그리고 경영실적 공시할 필요도 없습니다. 유한회사면 어허. 내부 조직이 바뀌어도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. 어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는 동일한데 A라는 회사가 잘못했는데 A 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입니다. 어허. 그러면 A 회사가 잘못한 걸 B 회사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질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무언가 이거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데라고 해서
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고요. 또 거기다가 2014년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회사 이름까지 바꿨잖아요. 예. 물론 이건 회사 이름을 바꾼 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게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불매운동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옥시라는 이름 안 씁니다, 지금. 지금은 알비코리아입니다. 예. 알비코리아. 글쎄요. 뭐 이름 개명한다고 그 사람이 아닐까요? 잘못한 거는 좀 따져봐야 될 텐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. 과연 이번 소송 피해자들이 좀 구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민사 따로 형사 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형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결국 민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해해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검찰은 5년 기간 동안 그 개별적 인과관계를 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역에서 나오는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의 자료에 쓰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요. 네. 이게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지 10년이 전에 피해받은 분들은 소송을 통해서도 사실 민사소송으로 배상받기 힘들거든요. 예. 그래서 롯데마트 측에서 지금 일단 배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거는 기업 측에서 전향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. 이것도 형사 끝나고 민사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어찌 보면 소비자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나와서 사과하고 일단 배상 문제는 그러니까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끝까지 내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. 고개 뻣뻣이 들고 사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 얄밉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